두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 인스턴트 파이널리티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뭐 말은 좋은데 이거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거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분 증명이죠. 작업 증명은 내가 작업을 했다라는 거고 지분 증명은 그냥 지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가지고 있다. 물론 여 지분을 대개는 내가 들고 있는 돈을 스테이킹을 한다고 해요. 뭐 본딩을 한다거나 락킹을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못 쓰게 해놓고 걸어놓고서는 뭘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통적인 방법은 그냥 지갑 앱에서 비트코인 지갑 앱이 있거든요. QT로 만든 거기에서 무슨 뭐 락 해놓으면 락이 딱 돼요. 그러면 기다려. 그러면은 내 지분에 따라서 블럭을 만들 권한이 이제 나한테 떨어져요. 내 블럭 하고서는 쫙 내려오면 애들이 그치 이번에 네 차례 맞으니까 네 거를 쓸게 그냥 해요. 그러면은 훨씬 더 블럭을 힘들게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고도 만들 수가 있죠. 단지 좀 몇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뭐 POS 많이 문제 생기는 뭐 Nothing at Stake라든가 아니면 롱레인지 어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뭐 POS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POS 방법 중에는 DPoS 같은 것도 있고 그거는 그냥 투표해서 그래? 그럼 문제 없게 그냥 우리가 얘를 뽑자.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을 딱 뽑는 거예요. 그치 얘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아버지도 굉장히 훌륭했고 하니까 이번에도 뽑아주자. 그래서 이제 딱 박근혜 같은 우리 믿고 이제 막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DPoS는 전형적인 그런 방법을 쓰는 거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예치금을 두는 거예요. 아까 사토시 컨센서스 얘기할 때 제가 두 개가 막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고 베팅을 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베팅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걸어요. 그냥 이게 맞겠지.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선택을 한 것 뿐이에요. 우리는. 선택을 해서 뭐 일종의 보팅을 한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했는데 아무것도 걸지 않아요. POS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거니까 얘도 맞을 것 같고 얘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블럭을 제가 만들 차례가 됐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포커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블럭을 내가 굉장히 쉽게 만들거든요. 내 차례이기 때문에 난 그냥 만들면 돼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둘 다 만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가 또 받았어요. 뭐가 맞을지 모르겠네. 그럼 둘 다 받아요. 왜냐면은 내가 만든 블럭이 채택이 돼야 거기에 내 보상이 들어있거든요. 나는 위에다 배팅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가 그거 아닌데 하고서 밑에 거에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밑에 거래요. 그럼 난 내 차례 블럭 만들었는데 보상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찾아온 기회였는데 그거 날려. 싫어. 그러니까 둘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손해는 날 게 없으니까 둘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판이 안 나는 거야. 막 6번 컨펌을 기다렸었는데 근데 왜 두 개지 아직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치금을 딱 걸고 두 개가 딱 있는데 내가 둘 다에다 건다. 그러면 얘 반칙 썼네? 그래서 예치금을 몰수해요. 난 돈 걸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애들이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뭐 돈 많으면은 이상한 짓 할 수 있고 해봐. 한번 잃고 싶으면 해봐. 그런 거죠. 이거는 사실 기술적인 해법이 아니에요. 비탈릭 부테린은 이코노믹 파이널리티라는 표현 써요. 그러면 뭐 기술로 하는 것도 아니네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비트코인도 기술로 뭘 하는 거긴 하지만 확률의 문제예요. 기술이 막 완전한 파이널리티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공도 안 했죠. 근데 요거는 파이널리티를 제공하고 책임의 문제로. 원래는 확률의 문제였는데 이게 책임의 문제로 바뀐 거죠. 문제 방법을 바꾼 거고 그걸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확률을 지원을 했던 거고 POS는 책임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방법을. 예치금 걸었으면 그냥 너는 잘못하면 무조건 잃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예치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게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떻게 질 건데 몰라 나는 뭐 돈도 없지만 어쨌든 날 믿어. 그게 아니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어떻게 할 건데 그거 틀리면 어쩔 거야. 100만 원 빵. 그래 난 1억 빵. 1억 빵. 내가 틀리면 내가 1억 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돈 믿을 만하겠네. 그런 거죠. 뭐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10만 원인데 1억 빵 걸어요. 그러면은 쟤는 고작 10만 원 얻으려고 1억을 걸어? 잘못하지 않았겠지?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합의를 하는 거고 POS는 이 과정에서 부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정이 적발되면은 너 1억? 너 잘못했네. 너 잘못했으니까 몰수. 이 시스템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이 게임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시스템이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은 투명성 때문이거든. 뭐 별거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알 수 없는 거래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뭐 난 100억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막. 근데 그게 아니라 100억 있지만 그래도 모든 거래는 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고 우리 모든 걸 다 알아요. 마음대로 못 해요. 걔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잃기 싫으면은 정직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게 행동하면은 보상을 얻어요. 얘네가 그냥 1억을 걸었어. 그러면 그래. 그럼 손목까지만 걸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죠. 충분히 베네핏을 정직한 사람들한테 베네핏을 주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문제. 그냥 본질적으로 사람 문제죠. 사람의 문제잖아요. 내부에서 조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문제인데 그래서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의 성품에 우리는 의존해야 돼요. 저 사람 우린 믿을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반신반인이잖아? 그럼 믿을 수 있을 거야. 의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결국에는 계속 얘기하는 게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 정보 공개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도 뭐 전산 시스템을 했던 거고 ERP 같은 거 쓰면 이제 한번 들어가는 거 못 고치잖아요. 전형적인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위헌조가 불가능한 그런 거에 가까운 모양인 거죠. 거기 안 하고 이제 다른 걸로 막 하면은 당연히 제대로 된 게 안 되죠. 블록체인은 이게 그냥 처음부터 돼요. 뭐 정보 공개 얘기하니까 인터넷은 이렇게 가능할 거다. 뭐 정보가 투명해지고 모두에게 뭐 되니까 뭐 정보 비대칭성이 뭐 해결되고 뭐 저거 막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서버에다 기록했잖아요. 우리 될 것 같았는데 다 서버에 넣으니까 서버만 조작할 권한만 있으면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죠. 기존에는. 그런데 블록체인 이제 이거 보니까 이거 완전한 투명성. 이건 너무 투명해가지고 잘못 쓰면은 정보 공개 대잔치가 되겠는데?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에다 제 의료 데이터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의료 데이터가 공공재가 되었어.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좀 위험하긴 한데 그런 민감한 정보들 진짜 개인적인 정보들을 뺀 나머지 그런 것들은 혁명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블록체인 혁명 책 읽어보면은 진짜 얘네들 뭐 완전 그냥 이걸 통해서 모든 게 될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어쨌든 탈중앙화란 가치, 투명성이란 가치를 통해서 이게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기존에 뭐 자유주의의 끝은 뭐 부자들만 다 해먹는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하는 세상,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막 그런 거에 분노하는 거는 정직을 보상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투명성이 끝에 있으면은 정직하면은 정직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거짓을 행하면은 거짓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여기에 왜 가능하냐? P2P로 우리가 서로 다 연결돼 있고 서로가 다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투명하게 딱 만들어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아까는 점이 사용자들 노드들이었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예요. 마치 태양계 뭐 이런 거 모아가지고 막 은하계 만들고 또 은하 모아서 막 하고 천원 돌파 그랜라가 뭐 보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거대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쫙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수많은 거래, 수많은 자산, 수많은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체 네트워크가 나눠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이것도 투명하죠. 국가 간 거래를 막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 투명하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하면은 마치 프랙탈과 같죠. 아까 전에 있던 그림을 제가 그냥 쓴 거긴 하지만 프랙탈 같은 거죠. 크게 봐도 똑같고 작게 봐도 똑같고 처음부터 동형 방법으로 고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확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POS 방법으로 인스턴트 파이널리티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 방법을 전체적인 네트워크에다 똑같이 반영을 해서 그러면은 파이널리티 이슈도 해결이 되고 사이즈 문제도 해결을 하고 확장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게 이거의 결론인 거고요. 혹시 질문? 못 쓰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쓰게 된 거는 그거는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할 건지.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쓰는 데서 결정할 건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바꿨다. 비트코인 재단 있잖아요. 여러분이 삽질을 하느라 발생한 거는 우리 비트코인 재단에서 유용히 잘 쓰도록 할게요. 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 필요하니까요. 재단에서. 아니면은 그냥 혹시라도 내부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해결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거기에다 쓸 거야? 그걸 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뭐 결정하기 나름이죠. 어디 뭐 기부를 해도 되고. 어차피 사람 손을 아예 안 탈 수는 없긴 하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저 프로그램은 그럼 어떻게 믿을 건데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개발자가 막 알고 보니까 나는 사실하면서 막 하더니 최순실 막 하면서 뭐 그럴 수 있죠. 운영 문제가 샤딩으로 해결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샤딩으로 해결하죠. 근데 사실상 무한히 늘어나는 거죠.
풀노드는 그쵸. 일정한데 이웃 같은 경우는 풀노드가 일정하죠. 20명. 아, 걔네들이요? 이오스에 대한 거는 얘기를 하면요. 이오스는 이오스 네트워크 하나당 21하고요. 걔네도 확장 똑같은 걸로 하거든요. 동형 반복으로. 그래서 같은 걸로 21명짜리를 또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맨 가운데 있는 코어가 있고 나머지 애들은 확장 네트워크가 쫙 있어요. 그리고 더 큰 게 이오스에 이건 관한 얘기예요. 이오스는 디앱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서요. 돈 거래가 별로 안 중요해요. 디앱 지원이 중요해요. 그래서 메인 넷이 있고 그 곁에다가 우리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원래 그 돈을 가지고 있던 사용자들이 얘네 둘이 이제 거래가 되고 얘네 둘이 거래가 돼서 우리 걸로 돈이 들어오는 형태. 게임을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21명짜리 중앙에 있는 걸로 꼭 가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확장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게 비슷한 게 이더리움도 이더리움이 있고 이것보다 더 빠른 게 필요해요. 게임에서는. 그래서 룸 네트워크 같은 거를 붙여요. LOM 룸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게임 쪽 지원해요. 이거는 크립토 좀비 혹시 아시나요? 그 솔리디티 배울 수 있는 그 튜토리얼이 있는데 그 크립토 좀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크립토 키티처럼 되는 거예요. 좀비를 랜덤이라기보다는 해시 값을 이용하는 거긴 한데 사실상 랜덤이죠. 그렇게 해서 조합해서 만들어주는 게임이 있어요. 그 튜토리얼이 있고 그거 쫓아가시면서 하시면 솔리디티 배울 수 있는데 그 글을 쓰고 그걸 만든 애들이 룸 네트워크 애들이 그걸 했어요. 그리고 룸 네트워크의 활용 예는요. 그럼 우리 거를 룸을 왜 써야 되나요? 그럼 이런 사례에서 쓸 수 있어요를 설명하라는데 그게 크립토 좀비 다음에서 이어져요. 아예 걔네 샘플 게임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코드박스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전략은 그거예요. 사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거를 써야 되는 이유를 그 사례에서 이어서 출발을 해요. 근데 이오스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긴 해요. 그냥 21명만 가지고선 하는 데는 한계가 커요. 걔네도 TPS를 무진장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한계는 크죠. 그걸로 어떻게 다 커버해요. 그러니까 확장을 해요. 다 확장해요. 모두 다. 비트코인도 확장하고 이더리움도 확장하는데 비트코인은 공식적으로는 확장을 그렇게 크게 지원을 안 해요. 비탈릭 부테리는 라이팅 네트워크를 쓴 조세푼이었나요? 걔랑 같이 힘을 합쳐서 플라즈마 합니다. 그 플라즈마 공동저자예요. 비탈릭 부테리는. 그 꼭 이더리움 안에서 안 할 때 최종적으로 우리 이더리움은 내가 진짜 믿을만하게 해줄 테니까 하고 이거보다 빠른 거 있고 아니면 더 많은 거 하고 싶으면은 확장 쓰자. 확장 그럼 뭘 믿을만하고 내가 같이 한다니까? 네, 플라즈마 이전에 라이팅 네트워크랑 비슷한 컨셉으로 이게 뭐였죠? 그리고 플라즈마를 만든 조세푼이 그 어드바이저로 있고 그다음에 저자 공동저자로 했는데 자기가 제일 저자처럼 있는 게 오미세고 다 얽혀 있어요. 오미세고도 그 안에서 보면은 아, 우리는 뭐 여기 합의하는 방법은 POS나 여러 가지 더 쉬운 걸 쓸 수 있는데 비과학적인 POS를 쓰려다 보니까 그게 기존에 있던 게 뭐 텐더민트니까 텐더민트를 처음엔 쓸 수도 있고 근데 텐더민트를 쓴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쓸 수도 있고 근데 우린 전체는 플라즈마로 또 써 있어요. 그래서 오미세고 깃허브 가보면요 플라즈마 MVP가 있어요.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요. 어쨌든 간에 속도가 좀 더 빠르고 파이널리티가 필요하는 거에서 POS를 쓰는 거는 다들 이견이 없는데 POS를 얼마냐 믿느냐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POS를 아주 신뢰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더리움은 POS로 갈 거라서 장기적으로 POS로 갈 거라서 뭐 신뢰를 안 한다기보다는 아직 적절한 해법을 완전하게는 못 찾았다. 그래서 당분간은 캐스퍼 FF의 약자였더라. 그 F가 이제 파이널리티에 대한 건데 POW로 일단은 시작하는데 포크가 났잖아요. 그러면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결판이 안 난 상태로 가잖아요. 그걸 이제 결판을 내는 거죠. POS로.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전체 다 POS로 갈 거예요. 나중에. 근데 나중에 다 가려면은 한참 나중이라서요. 만약에 네.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아주 오래된 블록이라면 없앤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용량을 줄이거나 그런 얘기가 좀 그런 비슷한 시도들을 하긴 하는데요. 문제는 그러면은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없앴다라는 거에서 그 충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이널리티가 확보가 되면 그 짓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파이널리티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짓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결국에는 다 파이널리티에 다 맞닿아 있어요. 여기까지 맞아? 그럼 그 전에 그냥 날려도 돼요? 파이널리티가 확보됐으면은 그 전에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확실한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파이널리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제네시스 블록부터 지금까지 거 중에서 뭐가 제일 맞느냐를 영원히 검증해야 돼요. 아까 그게 라이덴이었죠. 아, 라이덴이요. 맨 처음에 라이덴. 네, 맨 처음에 라이덴이 있었고 지금 다 플라즈마에 꽂혀 있죠 사람들이. 뭐 피탈릭 부테린이 공식적으로 와 플라즈마 해버렸으니까 마치도록 하죠. 네. 와 이거 뭐였죠? 코난인가요? 또리장. 놀리지 않았어요.